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부동산 민심이 폭발했다. 자, 이제 부동산을 시장의 바다로 풀어줘야 한다. 자,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선거가 끝났고 민심은 폭발했다고 그래요. 자, 이번 선거를 두 개의 단어로 압축하면 생태탕과 패러가마가 있어요. 생태탕 집에 어떤 사나이가 나타났냐? 그 사람이 신은 신발이 패러가 뭐였냐? 자, 그게 궁금했다라는 거. 그게 대한민국 그 1,000만이 사는 도시에서 그 선거가 핵심 이슈였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자, 어쨌든 결과는 25개 자치구에서 지금 야당 오세훈 후보가 완승을 거뒀어요. 완승을 거둔 그 핵심 이유. 자, 부동산으로서 민심이 폭발했다. 자, 그리고 앞으로도 부동산이 문제이다. 자, 부동산 민심이 폭발했고 부동산 민심이 무서웠다고 총평을 하자면 그렇게 총평을 내릴 수 있겠죠. 이 부동산 민심이 폭발하는 핵심 세대가 바로 2030의 민심이었어요. 자, 그 사람들이 지금의 여당의 지지층이었잖아요. 자, 그 사람들이 탈려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당 지지를 안 했다. 자, 왜 지지층을 못 지켰냐? 자, 이분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가장 피해자였다는 거예요. 피해자.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가장 불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선거는 국민은 현명한 선택을 했어요. 왜 현명한 선택이냐? 지금까지는 어떤 그 돈 풀기, 어떤 그 무상, 뭐 그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은 표를 줬어요. 자,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그 돈 풀기 포퓰리즘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안 했다는 거죠. 자, 이제 그 돈이 내 지갑에서 나간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그 돈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겠습니까? 기업에서 받아가지고 다 내겠습니까? 이제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안 거야. 한 단계 레벨업이 됐다는 거예요. 레벨업이. 옛날에 뭐 20대, 30대를, 20대를 겨냥해서 반값 등록금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 그 부산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 현안을 던졌잖아요. 가덕도라는 거. 전혀 반응을 안 했다는 거야. 아, 참 이런 거 보면은 우리 국민이 참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정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자, 그러나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의 그 어떤 성숙한 그런 그 의식,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냐.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귀를 열고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탄핵 때 이제 그 너무 이제 우파를 밀어줬더니 부패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좌클릭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자, 국민은 그때도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부패한 정부니까 정권을 바꿔버린 거예요. 좌클릭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좌클릭을 해서 좌파 정부를 만들어 줬는데 너무 독단적으로 가더라. 그리고 너무 자신의 색깔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부동산의 문제점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 자, 그래서 그 독단을 막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우클릭이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해 국민들은 참 현명한 선택을 하고 이 민심은 천심이다. 그 천심을 위반하면 지도자를 바꿔야 된다. 그 맹자의 철학 아닙니까 그게? 자, 그걸 실천할 줄 안다는 거야. 우리 국민들은. 자, 우리 국민들은 이제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이 시민의식이 높아졌다. 그리고 세상에 이 보궐선거에서 57% 뭐 60% 이상 투표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굉장한 투표율이죠. 자, 폭발의 근원이 뭐냐면 결국은 이거예요. 네 글자.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강남에 왜 살아요? 강남에 살아봤자 별거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신들이 살아보니까 별거 없다는 거야. 자기들은 강남에 살고 자기들은 임대차 보호 3법 전에 임대료를 이빠이 올리고, 그리고 젊은이들 20대 30대 강남에 진입하고 싶은 사람들, 강남에 진입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아요. 20대 30대. 그 한국 사회에서 강남을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산다는 어떤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야. 아, 돈 벌어서 강남에 사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걸 다 차단했다는 거야. 보유세 종부세 올려가지고 월급쟁이는 이제 강남 진입이 불가해요. 대출이자 갚아야죠. 그 다음에 보유세 종부세 내야죠. 어떻게 사냐고. 자, 9억 이상 또 중도금도 이 대출 규제. 신축도 돈 없으면 또 불가능해. 그리고 젊은이들 연거를 다 차단해. 부동산은 투자는 투기다, 불로소득이다 규정을 해버리고 모든 규제를 자신의 정책 철학에 따라 다 막아버린 거야. 자,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집값이 올라가면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배신감을. 그런데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공공임대를 살라는 거예요. 공공임대. 여러분, 공공임대는 옛날에 살던 거 옛날에. 지금 누가 공공임대에 살라고 그러겠습니까?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주택과는 수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거기에 사는 사람의 수준 차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보다 좋은 지역에 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공공임대에 살라. 자, 그건 우리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에요. 맞지 않는 정책.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 정책이다. 한 집에 차가 2대, 3대 있는 어떤 그런 수준의 생활 수준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안 맞는 정책이다. 자, 거기에다가 무리한 임대차 보호 3법. 자, 이거로 전세가 폭등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 전세에 살다가 다 쫓겨났어요. 외곽으로. 자, 외곽으로 쫓겨나는 건 문제가 뭐냐면 출퇴근 거리가 길어진다. 자, 길어지니까 결국은 생활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결국은 또 마지막에 또 이 선거 일정에 또 맞다마침 나오더라고요. 이 종부세 폭탄, 재산세 폭탄. 자, 결국은 이 강남에 분노한 집주인들이 70% 몰표를 던져버렸어요. 오세훈한테. 자, 그래서 사회는 둘로 갈라놓았다. 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부동산 정책을 잘못 쓰는 바람에 사회가 둘로 갈라놓아졌다. 자,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중도는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우쪽으로 클릭할 수밖에 없다. 자, 이 말이죠. 자, 내로남불의 화신들. 자, 알고 보니까 기득권의 세상이었다. 그 정부의 그 정책을 만들어냈던 김상조 정책실장. 자, 이분이 임대차 보호 3법을 주도했던 사람인데 세상에 본인이 먼저 임차료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신감이 드는 거죠, 당연히. 자, 이 박주민 의원도 지역구가 은평구야. 근데 집은 중구에 가지고 있어. 중구가 은평구보다 더 좋다는 거잖아요. 본인도 이렇게 재테크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참, 이것도 문제예요. 자기 지역구에 집을 가지고 있어야죠. 거기다 대고 그 185만 원을 미리 또 9%인가 몇 프로 올려가지고 또 임차료를 올려받고, 이분은 또 좌파 중에 또 좌파야. 자,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그동안에 그 약자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약자도 아니더라. 김상조 이 양반 뭐 통장에 14억을 가지고 있고, 자, 이분 월세 빵빵하게 받고 있고, 그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또 많이 이야기해서 그 대한민국 사회를 좀 소득 분배를 잘 하자, 올바르게 하자, 그렇게 좀 주장했던 그런 그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 자, 그런데 결국은 끝이 안 좋았다. 본인의 정책에 자신이 어떻게 말려들었다는 거 말려들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정책 때문에 결국은 자산 시장이 부풀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으로 기회를 잃어버렸으니까, 투자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뭐 돈이 없으니까, 자, 그분들이 어디로 갔냐면 주식시장으로 간 거야.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열이 가면 아홉이 깨지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실제로 뭐 고점 찍고 내려와서 많이 물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간 젊은이들이 어떻게 됐겠냐고 실망했겠죠. 자, 이분들이 또 어디로 갔냐면 암호화폐 시장에 갔어요. 이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커서 이게 또 변동성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딱 폭락할 때 들어갈 수도 없고 꼭지 칠 때 또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자산시장,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간 젊은이들도 또 다 깨졌을 거라고. 열의 9은 물론 성공하신 분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도 포기, 연애도 포기, 취업도 포기, 그리고 미래의 내 집 마련도 포기, 다 포기하고 살고 있다는 거 다 포기하고 투표로서 나온 거예요. 자, 거기다 대고 이 박영선 후보가 디지털 화폐 10만 원을 주겠다. 이게 먹히겠습니까? 이게 먹히겠냐고. 내가 10만 원 받으려고 그 사람 뽑아주겠습니까? 이 많은 포기하게끔 만든 게 누구인데. 자, 문제는 이 부동산 문제가 터지기만 하면 규제 폭탄이 나오는 거야. 자, 문제가 터지면 투기 억제라고 해서 대출 규제, 그 다음에 거래 억제, 자, 그 다음에 세금 폭탄, 이러한 시장 통제로 정부가 대응을 하더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부작용이 생기면서 그 피해는 그대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다 전가가 됐다. 자, 근데 요번에 이제 LH 사태로 토지 사건이 터지면서 결국은 토지 시장도 결국은 거래 규제, 그러니까 대출 규제잖아요. 대출은 거래가 규제되는 거니까 양도세 폭탄
폭탄, 세금 폭탄. 농민들이 속이 타 들어간다는 거야. 내가 나이가 들어서 농사를 못 지면 그 땅을 팔아서 내가 노후 생활도 해야 되고 자식들한테 나눠줘서 그걸 집을 사게끔 장가도 보내야 되고. 자,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왜 그 토지를 사는 사람들은 다 서울 사람들 뭐 아니면 대도시 사람들인데 부재지주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를 따지니까 토지 거래가 또 단절됐다. 또 지방 경제도 또 골로 간다. 결국은 이런 시장 통제 경제가 부작용이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뭐 선거만 하면 부동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왜 정부는 이렇게 부동산은 과한 규제를 가져갈까? 통제 규제를 갈까? 이 정치 철학이 그런 거야. 부동산 거래는 불로소득이다. 사회 악이다. 자, 물론 그런 그 투기꾼들이 있어요. 막 그냥 수십 채씩 사가지고 단타 치고. 그런 사람들은 투기 세력이죠. 그런 사람들은 잡으라 이거야. 잡아서 세금 많이 때리고 울어라 이거야.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임대주택을 하거나 아니면 토지를 사거나 뭐 그런 거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거래를 죽이게끔 규제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시장 생태계가 완전히 초토화된다는 거야. 시장이 깨지면 결국은 경제가 안 돌아간다. 자, 경제의 근본은 이 토지의 거래는 경제의 근본이에요. 근본. 토지가 팔려야 거기서 뭐든지 개발 산업이 일어나고 아파트를 짓고 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토지에 건물을 세우고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를 이렇게 해버리면 시장 경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문제는 앞으로도 그러한 정책적 기조에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좌파의 정책에는. 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잠깐 서울 얘기를 하면 이 서울도 계속해서 알고 보면 정치 논리에 휘둘리고 있어요, 지금. 뉴타운을 MB가 지정을 해서 도시정비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겠죠, 당연히. 뭐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봤는데 단독주택을 다 내놓고도 추가 부담금을 내라. 그러니까 또 이게 개발이 안 됐던 거죠. 그때는 집값이 또 낮았으니까. 자, 그래서 이 박원순 시장이 뉴타운을 해제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니다. 이제 도심의 주택을 또 공급해야 된다니까 또 공공개발 방식을 가지고 또 최근에 또 뛰어들었어요. 자, 그런데 또 여기다 대고 오세훈 시장이 또 당선이 되면서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또 앞으로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공개발과 민간 재건축이 또 충돌을 한다는 거야, 앞으로. 자, 그러면 앞으로 공공개발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우리는 민간으로 갈래, 우리는 공공으로 갈래, 충돌이 있겠죠? 당연히 아파트를 지으면 민간 개발이 좋은 거고, 그리고 공공개발은 또 나름대로 용적률의 어떤 장점도 있고, 나름대로 장점이 있으니까 분명히 그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서울의 어떤 부동산의 정책은 일관성이 없이 왔다. 그리고 지속성이 없는 개발을 왔다. 정치권에 의해서 휘둘려 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선거가 생태탕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그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게 뭐냐면 2040 서울 플랜 공급 확대예요. 시장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면 집값은 떨어진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올라갈 수 있어도 재료가 나오니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떨어진다라는 이제 공급 확대 정책이에요. 민간. 자, 잠깐 보면은 뉴타운 해제했던 것을 복원하고 한강변에 35층을 규제를 해제하고, 자, 물론 이렇게 규제 해제하는 데는 어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있어요. 이게 다 민주당의 구성이니까 이것도 이제 충돌이 있겠죠. 용적률 풀기 위해서도 조례를 또 개정해야 돼요. 민간 개발 주도로 활발하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해서 20년 동안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자, 이렇게 오세훈 시장은 공급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런 충돌이 있어요. 태릉 골프장을 개발하겠다고 지금의 정부가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되면 이제 그린벨트 해제권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야. 서울시에서 반대하면 이 개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이게 이제 환경운동연합에서 이곳을 전면 생태공원으로 오히려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주변이 비오톱 1, 2등급이고 주변에 태릉, 강릉 문화유산 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어떤 그 경관도 좋아야 되고 문화유적을 더 이렇게 살리려면 생태공원이 들어오는 게 맞다. 제가 보기엔 이게 맞아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풀꽃을 풀어주고, 예를 들어서 도심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서
도심 재생을 하고 묶을 곳은 확실히 묶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이제 요즘 얘기가 되는 거죠. 오세훈 시장이 이제 당선되면서 정상화 과정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동안 공급 대책이 무리가 있었다는 거야. 왜 태릉에다가 골프장에다가 그것도 육사 옆에다가 거기다 아파트를 짓냐고요. 그 상기 신도시까지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 그냥 무대포로 정책을 내놓은 거야. 공급 대책 내놓으라고 하니까 국토부에서 그냥 급조해서 만든 게 이러한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했지만 지금 다시 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주변에 이 비오토 밀리 등급이 있고 태릉 강릉 문화유산 유적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그리고 군사 시설이 있는데 육사라는, 저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게 지금 생각으로도 말이 안 맞잖아요. 자, 이 정부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실패했던 것은 시장과 싸워서 그래. 시장과 정부는 적폐 세력하고 싸웠다고 그래요. 투기하는 적폐 세력. 저 투기하는 적폐 세력은 다 잡았어요. 요즘 뭐 갭 투자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투자 못해. 그러니까 뭐 오피스텔 가고 임대주택 가고 뭐 이상한 투자로 변질됐잖아요. 그럼 뭐 그런 건 일반인들이 사는 게 아니니까 거기서 투기를 하든 말든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경제가 돌아가는 거니까 불법만 안 저지르면. 근데 예전에 정부는 그 시장과 싸운 거야. 근데 그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이라는 것은 시장의 주체, 눈이 안 보여요. 눈이 누가 주체인지 보이지가 않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돈이 그냥 그 이익을 따라, 수익률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풍선 효과가 나왔고, 근데 정부는 그거와 싸우려고 했던 거야. 괴물과. 자,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누구든지 시장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부자들은 각자 도생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오히려 더. 그런데 2030 세대는 돈이 없죠. 자본이 없지. 종잣돈이 없지. 경험이 없지. 자, 그러니까 그냥 눈뜬 장님처럼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비트코인 시장, 주식 시장 들어가서 그나마 있던 마통 통장 깨서 들어갔는데 다 깨지고 나오고, 자,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선거에서 심판으로 가게 되는 거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번 여당이 이제 선거에서 졌는데, 그럼 그 정책을 바꾸겠느냐? 이제 그런 바꿀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 보면 전혀 바꿀 생각이 없어요. 자, 선거 직후에 나온 얘기인데 19차 부동산 장관회의. 자, 부동산 장관회의라는 게 있나 봐요. 부동산 투기 대책 과제 올해 안에 완수한다. 지금까지 투기 대책 맞는 걸 그대로 완수하자. 그대로 간다. 자, 그 보궐선거 동안에 압구정동 아파트가 또 급등을 했어요. 자, 이 지역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 뭐 문제가 되면 그 지역도 뭐 토지거래 허가 지역 묻겠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3기 신도시 2차 예정지를 발표하겠다. 그대로 추진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만약에 발표하면 거기에 이제 투기한 사례들이 막 나올 거예요. 뭐 거기 이제 집 짓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나무 심고. 그런데 또 현장 쫓아갈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자, 그러면 거기서도 또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야. LH 사태와 같은 대형 사고가 또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반기 후반기에도 계속 대한민국 부동산의 문제를 맞물리고 들어가면서 대권 후 대통령 선거까지 이런 부동산의 문제가 계속 맞물려 들어갈 게 뻔하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이제 양도세 완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주 낭만적인 이야기다. 절대로 양도세 완화 추진은 안 한다, 지금 정부는. 왜냐하면 양도세 완화 추진해 준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적폐 세력, 이 부동산 시장을 혼란시켰던 그 적폐 세력을 다 용서해주고 다 탈출구를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만약에 양도세 완화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다 이익을 보고 다 빠져나간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빠져나가게 가두리에 가다 놓고 거기다가 보유세, 재산세를 때려가서 그 모든 이익을 환수하려고 했던 게 지금 정부의 어떤 그 방향이었는데, 그걸 출구를 열어줘서 이 돈을 쌓아두고 다 나가겠다?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있는 여당의 지지층을 다 잊어버리는 거야. 잃어버리는 거야. 자,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다. 이거 이야기해봤자요. 절대 안 그래요. 기대하시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이 정부가 실수했던 건 뭐냐면 이 국민의 눈높이를 너무 몰랐다라는 거야.
자, 우리 국민은 지금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시대예요. 이제 웬만한 집도 그냥 차 두세 대씩 가지고 있어요. 애들도 차를 가지고 다니고, 뭐 중고차 얼마 안 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다 차를 가지고 마이카 시대에 살고 있어요. 3만 달러 시대에. 자, 근데 정부는 이 정책이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1만 달러 시대에 눈 맞춰져 있어. 아니, 지금 시대에 누가 공공임대에 살겠습니까? 예? 지금은 어떤 같이 사는 집단, 커뮤니티의 집단의 질이 중요한 시대예요. 질이.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과 강남에 사는 어떤 집단과는 틀리잖아요. 안 그래도 계속 그 신분 상승을 해가지고 좋은 주거지로 옮겨가려고 그러는데 평생 임대주택에 살라. 자, 그러니까 그 정책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3만 달러의 시대가 됐다라는 것은 중도가 커졌다는 거야.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중도가 커졌다. 자, 중도는 정치에 관심 없어요. 자기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자, 그런데 그 중도를 다 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선거에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물고기는 바다에 살아야 거기서 이제 번식을 하고 풍어를 이루는 거죠. 많은 고기들을 만들어내면서 어부들은 이제 풍어를 이루는 건데, 자, 문제는 그 물고기가 바다에 산 게 아니라 산에 살았던 거야. 이 부동산 정책을 통제 경제로 가다 보니까 부동산이란 물고기가 바다에 있어야 되는데 산에 있었다. 그러니까 살지 못하니까 산에서 괴물이 돼서 나타난 거야. 괴물이 돼서. 자, 그 괴물을 정부는 통제를 못했다. 자, 그 괴물이 뭐 어떻게 했냐? 바로 일반 서민들, 2030 무주택자들, 자, 그 사람들을 괴롭혀서 민생고에 시달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시달리게 했다. 자, 그러니까 부동산 물고기라는 게 바다에 가서 잘 살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놔줘야 된다.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맡겨야 된다. 자, 그러면 국민,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 모두가 다 상생을 하는 거예요. 상생.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이 규제, 통제 경제, 토지를 규제한다든지 거래를 규제한다든지 경제의 뿌리를 썩게 하는 거예요. 썩게 하는 거. 자, 그러면 경제가 돌아갈 수가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계속해서 이렇게 통제 경제로 가면 비극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비극으로. 지금 여당은 어떤 확실한 결단이 필요하다. 만약에 이대로 계속 가면 비극은 더 연장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